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던 영상이에요. 준비도 오랜 시간 했었고, 산호수조를 하시는데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어종 7가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정말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워낙에 환경이 다양하고 수조가 다르고 커뮤니티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압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7가지 어종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순위는 딱 순위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편의상 나눠놨는데 어떤 분에게 7번째가 가장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수수조라는 건 모든 수조마다 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 환경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이 100%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해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의 참고치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수조는 저희 매장의 수조입니다. 1500 수조이고요. 이 수조에는 전체적으로 30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는 어종들도 있는데 정말 이런 어종들은 나중에 마지막에 넣으시는 거고요. 오늘 추천드리는 어종들은 가장 기본적인 어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료를 한번 줘서 먹이 반응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물고기가 많은 거는 산호수조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고기가 먹고 싸주는 게 산호 입장에서는 영양분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키우는 게 산호수조에서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항상 건강한 산호수조를 키우시려면 물고기도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 게 유리합니다. 마린코스트에서 추천하는 산호수조용 해수어 7위 레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옐로우 레스와 식스라인 레스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레스치고는 비교적 작은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쁘기도 하고요. 특히나 식스라인 레스는 보통 7, 8cm 미만의 매우 작은 경우에 속하고요. 다 컸을 때 기준입니다. 옐로우 레스는 15cm 미만 정도 다 컸을 때, 지금 보이시는 옐로우 레스는 이 수조에서 약 3년 정도 지낸 상태입니다. 크게 자라는 레스들은 힘이 세지면서 다른 어종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새우 같은 거는 그냥 한 입에 먹기도 하고요. 산호를 물어서 뜯어서 던져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수조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고요. 하지만 옐로우 레스와 식스라인 레스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한결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레스들은 하루 종일 수조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수조에 불필요한 벌레들을 사냥을 하기 때문에 수조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익하죠. 처음 레스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 놀라실 거예요. 레스들은 보통 바닥재 안에 들어가서 자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요. 식스라인 레스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옐로우 레스는 꼭 바닥재 안에 들어가서 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루 이틀 혹은 며칠 동안 레스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순간 정해진 시간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루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수조에 작은 벌레들이 많이 생길 때 처음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레스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옐로우 레스나 식스라인 레스를 꼭 키우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다른 해수어들과도 커뮤니티도 무난하고 구입하시기도 매우 쉬운 편에 들기 때문에 저희 마린코스트에서는 7위로 옐로우 레스와 식스라인 레스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린코스트에서 추천하는 산호수조용 해수어 6위는 블루탱입니다. 블루탱의 진한 블루 색감은 사실 엔젤류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색감이에요. 하지만 엔젤류의 대부분은 산호수조에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산호와 함께 키울 수 있는 해수어 중에 진한 블루 색감을 가진 개체는 블루탱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추천드릴 이유는 충분하고요. 또 블루탱은 다른 어종들과 커뮤니티가 매우 좋은 편이에요. 블루탱이 공격을 하는 경우도 보기 힘들고 다른 어종들이 블루탱을 공격하는 경우도 보기 힘듭니다. 산호수조를 운영하시면서 이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산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고기를 잡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경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수어를 넣을 때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블루탱은 그 점에 대해서 매우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해수어 수족관에서 블루탱을 보실 수 있는 만큼 구하기도 쉬운 편에 들고요. 단점이라면 탱으로서의 이끼 제거 능력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100점에 취약하다는 점을 줄 수가 있는데
사실 100점이 조금 오더라도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응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블루탱의 적응 기간 동안에 다른 해수어를 추가를 하시거나 수조에 큰 변화를 주는 행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대신 적응 기간이 끝나고 나면 수조에서 그 어떤 개체들보다도 강한 해수어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루탱은 위협을 느끼면 죽은 척하는 습성이 있으니까요. 공지에서 죽은 척하고 있어도 너무 놀라진 마세요. 산호수조용 해수어 6위로 블루탱을 추천드렸고요. 마린코스트에서 추천하는 산호수조용 해수어 5위는 브리슬투스 계열의 탱들입니다. 이 탱들은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보기에는 매우 쉬운 해수어예요. 다만 별로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눈에 덜 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필리핀에서 오는 블루아이 탱이고요. 그 외에 하와이에서 오는 콜탱이나 동남아의 화이트 칙탱, 토미니 탱들도 이 브리슬투스 탱 계열에 속합니다. 브리슬투스 탱들은 길쭉한 유선형 체형을 가지고 있고요. 제비꼬리 형태의 꼬리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서 날렵한 느낌을 주고요. 실제 유영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입술이 두툼하고 강한 앞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락의 표면을 칫솔질 하듯이 청소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입자국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끼 제거 능력이 매우 탁월한 탱입니다. 가격도 저렴한 개체들이 많아서 수조의 청소부 역할로 제격이고요. 모든 해수어들이 그렇지만 사실 수조에 적응이 되면 생각보다 매력적인 부분들도 많아요. 얼굴에 반점이 도드라진다든지 꼬리에 발색이 나온다든지 눈 주위의 색깔이 다르다든지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그 개체들만이 가지고 있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수조의 적응력도 좋은 편이고요. 다른 해수어들과 커뮤니티도 무난한 편이기 때문에 초기에 수조의 안정을 위해서 넣어주시기에 매우 좋은 어종들이에요. 수조 이끼 청소에 좋은 브리슬투스 탱을 5위로 추천드렸습니다. 마린코스트에서 추천하는 산호수조용 해수어 4위는 폭스페이스입니다. 폭스페이스는 마린코스트 수조에 꼭 한 마리 이상 들어있는 해수어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산호수조에서 하는 역할이 탁월합니다. 앞서 추천드린 브리슬투스 탱들과 같은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같은 청소 역할이지만 어종이 다르기 때문에 섞어서 넣어주시는 게 수조에선 유리하겠죠. 그리고 폭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수조를 좀 더 화려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인도네시아의 매그니피션트 폭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매우 화려하죠. 그래서 수조에 정말 좋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폭스페이스가 산호를 먹는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사실 수조에서 폭스페이스가 산호를 먹는 경우를 잘 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폭스페이스가 다른 어종도 마찬가지인데 산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산호를 먹는 경우는 있었어요. 하지만 멀쩡한 산호를 뜯어서 나쁘게 하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폭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먹성도 매우 좋기 때문에 사료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는 어종인데요. 다만 단점이라면 사람을 보고 잘 경계하는 편이기 때문에 수조에 오랫동안 있어도 주인을 보면 숨는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친해지기는 어려운 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력이 되게 강하고 질병에도 강하기 때문에 수조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정말 강한 종이기도 합니다. 폭스페이스는 위협을 느끼면 몸의 발색을 회색빛으로 바꾸게 되는데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닌가 놀라시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물맛댐 잘 해주시고 수조에 넣어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끼 청소 잘하고 잘 먹고 건강한 폭스페이스를 4위로 추천드렸습니다. 마린코스트에서 추천하는 산호수조용 해수어 3위는 클라운피쉬입니다. 사실 담수에 구피가 있다면 해수에는 니모가 있다 라고 할 만큼 해수수조에 없어서는 안 될 시그니처 같은 해수어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니모 한번 키워보려고 해수를 시작하실 만큼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해수어이기도 합니다. 출신지에 따라서 자연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을 뿐 아니라 양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 타 키운 니모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패턴과 색상으로 개량되고 있는 종이기도 합니다. 사실 클라운피쉬는 수조 자체에서의 기능은 딱히 없어요. 탱이나 폭스페이스처럼 이끼를 잘 먹어준다거나 레스처럼 벌레를 먹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니모 자체가 주는 그 느낌은 다른 해수어들과는 다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유형 공간 자체가 한정적이고 자기 영역에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말미잘이나 산호와 공생관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이 또 클라운피쉬의 매력이기도 하죠. 해수수조에 클라운피쉬가 없는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수조에 꼭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해수어인 클라운피쉬를 3위로 추천드렸습니다. 마린포스트에서 추천하는 산호수조용 해수어 2위는 락블레니입니다. 락블레니는 대부분 처음 보시면 징그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 생김새 자체가 키우는 해수어보다는 먹는 해수어 쪽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키우다 보면 다른 해수어들과 다른 매력이 넘칩니다. 큰 눈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주인과 눈이 마주치면 아이 컨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배 지느러미를 가지고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락블레니 역시도 수조에서 한 청소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산호수조를 잘 운영하시려면 다양한 청소부들에게 관리 영역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넣으시는 해수어들은 그 역할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하고요. 락블레니는 다른 해수어들과 달리 얇고 긴 체형을 가지고 있어서 락 구석구석에 있는 이끼들을 먹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수어를 파는 수족관이라면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해수어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사료 적응은 잘 안 되는 편이긴 하지만 쉴 새 없이 이끼를 뜯어먹기 때문에 너무 작은 수조가 아니라면 굶어 죽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사료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동종의 경우에 싸움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바닥권에 있는 해수어들과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락블레니와 고비의 기능을 혼돈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락블레니는 바닥재의 이끼를 먹지는 않습니다. 락에 있는 이끼만 뜯어먹고요. 바닥재를 청소하는 어종들은 다이아몬드 고비나 화이트 고비 등이 있는데 이 어종들은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린코스트에서 추천하는 산호수조용 해수어 대망의 1위는 제브라소마 계열의 탱입니다. 제브라소마라는 이름은 생소하지만 제브라소마에 속하는 탱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시는 이 개체는 약 4년쯤 키운 인도네시아산 데스자딘 세일핀탱이고요. 그 외에도 동남아에서 오는 세일핀탱, 브라운탱, 그리고 하와이의 옐로우탱, 그리고 홍해의 퍼플탱 등이 이 제브라소마에 포함됩니다. 최근 하와이의 옐로우탱은 자연산 채집이 금지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인공양식으로 판매가 되긴 하지만 워낙 세계적인 수요가 몰린 상황이고 코로나 문제가 함께 겹치면서 수입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브라소마 탱들은 마름모 모양의 체형과 길쭉한 입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수조에서 이끼도 잘 먹어주기도 하고 미관적으로도 아름답기 때문에 산호수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종이기도 합니다. 최근엔 옐로우탱 수출 금지 때문에 예전엔 상대적으로 더 비쌌던 퍼플탱이 이제는 옐로우탱보다 싸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옐로우탱이나 퍼플탱 외에도 쉽게 볼 수 있는 브라운탱, 세일핀탱, 데스자딘 세일핀탱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탱들도 사실 수조에 잘 적응하고 나면 비싼 탱들 못지않게 발색이 올라와서 예뻐지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개체는 브라운탱인데 이 브라운탱처럼 수조에 잘 적응한 상태에서는 몸의 발색이 굉장히 다채로워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브라소마탱의 경우에는 서열 싸움을 하기도 하고 타 어종들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조에 투입하시기 전에 꼬리침을 잘라주신 후에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수조에 이끼 청소도 가능하고 수조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브라소마탱들을 1위로 추천드렸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자,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린코스트에서 추천하는 7가지 산호수조와 함께 키울 수 있는 해수어 7가지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물고기를 사야 될지, 이런 물고기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물고기들이 수조에 필요한지 아마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물고기 사러 가실 때 아무 물고기나 막 사지 마시고요. 추천드린 물고기 위주로 먼저 내 수조에 키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씩 사시는 겁니다. 한 마리 사시고 적어도 2주간 잘 사는 거 보시고 또 한 마리 사시고 나 이 물고기도 사고 싶고 저 물고기도 사고 싶어 하지만 이게 독이 되고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번거롭고 불편하시더라도 꼭 2주에 한 마리씩 사시는 이 루틴을 지키신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수어를 잘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수어들이 내 산호수조 자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데 다 도움이 되는 해수어들이니까요. 그 점 또한 명심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